자, 여러분, 미분 잘 하고 싶죠? 그렇죠? 자, 미분하면 그래프죠. 그래프. 자, 그래서 미분해서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잘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정리해서 고득점 받아봅시다. 자, 그럼 3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는 총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나오는데 각각 세 가지씩. 자, 이 세 가지 구조 위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응용 문제에 적용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fx와 f'x를 같이 연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f'x는 도함수를 의미하죠. 자, 도함수는 f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fx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죠. 자, 여기에서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y f'x라는 이 도함수는 이 위에 있는 함수값, 즉 y값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자, 그러면 봅시다.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고 베타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니까 함수 값이 0이 되죠. 자, 이런 구조. 그럼 1에서 봅시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주어졌다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F'1로 주어지고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좌표점은 1,3이 되겠죠. 자, 이때 1,3 했을 때 이 3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1이라는 점에서의, 즉 도함수의 값이 3이라는 의미야. 자, 함수값이 3이죠. 그죠? 자, 이런 구조. 자, 여기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도함수의 점들입니다. 도함수의 점들. 자, 그럼 여기 이것도 역시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 그죠?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 점에서의 y값이 되겠죠. 함수값. 그렇죠? 자, 이런 함수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f'x, 즉 도함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구조의 그래프에서는 극값이 존재하잖아. 극값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존재하죠. 그래서 0이 두 개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그래프에서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자, 2차 함수에서. 그렇죠. 자, 이런 구조가 되는 특징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구조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기는 양이지만 줄어들죠. 그죠? 자, 줄어들어서 어느 한순간에 0이 되죠. 마찬가지지. 여기 양은 양이 돼 점점점점 줄어들잖아. 줄어들어다 어느 한순간에 0이 되죠. 그리고 또 먼저 음으로 바뀌죠. 자, 음으로 바뀌고 또 이 점을 지나서는 다시 양이 되죠. 양이 되는데 점점 접선의 기울기는 커지지. 그래서 함수값도 커지는 이런 구조.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 봅시다. 음이 되는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아래 볼록으로 돼 있죠. 자, 이 말은 여기 이 점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자, 변곡점. 변곡점은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부분인데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감소 부분은 감소 부분인데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기는 감소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급진적으로 내려오죠. 그죠? 급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 급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 근데 이 순간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줄어들죠. 그죠? 좀 더 완만해지죠. 급격히 감소하던 게 완만해지지. 그래서 여기서도
급격히 마이너스 되다가 완만하게 조금씩 증가하게 되죠. 그죠? 자, 이런 구조로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0이 되었다가 다시 양수로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자,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변곡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변화된다는 거.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는 봅시다. 자, 알파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모두 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 그렇죠. 알파라는 점에서는 0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성장하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알파라는 점에서는 상수가 되죠. 양수인 상수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그래서 K라는 값이 주어지죠. 함수 값이. 자, 이렇게 구조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구조가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fx와 f'x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음수일 때는, 최고점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죠. 자, 음수일 때는 도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는 역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이때는 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여러분 것이 완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응용문제를 풀 때 활용을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자, 이렇죠.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이 극값까지는 존재해죠. 그죠? 자, 극값을 가지는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 그림이 나오죠. 의미 알겠죠. 그죠? 극값을 가져야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생기는 거 맞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도함수가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고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이 두 가지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 이때는 중근 혹은 허근. 도함수가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질 때이다. 자, 그래서 D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있죠. 자,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조건이 뭡니까? 1대 0이 돼야 되죠. 자, 1대1 0이 되는 그림은 여기 이거잖아, 이거. 이 두 가지죠. 자, 이 두 가지 그림일 때, 즉, 이때는 정감수로 하고, 이때는 감수함수로 하잖아. 정가와 감수함수일 때 이렇게 되죠. 그때 극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 그렇죠?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조가 된다. 즉, 1대1 대응이 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각각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문제에 임해 봅시다. 자, 그럼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은,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3차 함수야. 3차 함수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최고점의 개수와 양수일 때 세 가지 떠오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그렇죠? 제가 있는데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모양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죠. 그렇죠?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때 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f' x가 0과 크나 0보다 크다. 그렇죠? 이 구조가 생각이 나야 되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fx를 미분을 하게 되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과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떻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x 되면은 f'x가 여기 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죠?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d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성립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되어서 a가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a의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3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죠. 여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증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이 말은 모든 실수 x에서 그런 말과 같죠. 그죠?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은 증가함수를 얘기하죠. 그죠? 증가함수. 증가함수일 때 이 말이죠. 증가함수.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감수 되기 위해서는 모든 x의 모든 구간에서 정감수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x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죠? 자, 이때는 이런 구조가 되죠. f'x가 막 그렇죠. 자,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여기 f'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d가 이런 구조가 되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정가함수일 때는 이렇게 f'x가 0가 크나 0보다 커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f'x를 미분을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d가 0가 크나 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역시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6이 되어서 6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내용은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은 좋겠죠. 자, 이 세 번째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절대값이 붙어 있죠. 그죠? 자, 절대값 붙어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역시 세 가지 3차 함수가 존재하죠.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사용된다는 게 역시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풀어줘야 되죠. 자, 그럼 먼저 x가 얘와 같거나 얘보다 클 때 하면은 양수로서 풀어지죠. 자, 그럼 봅시다. fx는 이렇게 풀어졌어. 자, 그럼 f'x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f'x를 구하니까 d가 음이야. d가 음이니까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확인하면은 f'x가 이렇게 허근을 가지는 구조니까 이걸 역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 그렇죠. 연습을 해서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도록 실수 A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때 A는 최대값을 구할 수 없죠. 자, A의 어떤 값을 실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되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최대값을 여기서는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x가 2a보다 작을 때로 조건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f'x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f'x가 0일 때의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5와 1 두 개가 생기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야. 자, 이때는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f는 이런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되죠. 자, 이때 모든 모든 실수 조건에서 정가함수가 되도록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5와 1 사이에서는 감수함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값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값이 어떨 때, 이런 부분이 없어지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5와 1, 마이너스 5와 1, 마이너스 5와 1, 이 그래프가 똑같은 거죠. 자,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해 봅시다. 여기 조건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구한 거
x가 2a보다 같거나 클 때는 항상 성립하죠. 그죠? 자, 지금 x가 2a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부분 성립하죠. 이쪽과 이쪽은 성립하잖아. 이 부분을 없애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을 어떻게 정의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만일에 2a라는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이 있다고 해봅시다. 작은 쪽에 있다면은 2a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니까 어떻습니까? 증가되죠. 또 x가 2a보다 큰 쪽은 또 이 부분이니까 증가되죠. 그래서 성립되죠. 그죠? 자, 이 경우 이 그래프 성립되네. 자, 그럼 이어봅시다. 2a가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5가 되었다 해봐. 2a가 마이너스 5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5가 되었을 때도 역시 여기 어떻습니까? x가 2a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 정감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정감수가 되니까 정감수 되고 2a보다 작은 부분에서 역시 정감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a가 마이너스가 5가 될 때도 역시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해결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2a라는 값이 마이너스 5와 같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립되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 맞죠? 그래서 a는 이렇게 구해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답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2a가 쭉 이렇게 쭉 이쪽으로 넘어왔다.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으로 왔다 해봅시다. 큰 쪽으로 2a가 성립되었다면은 2a보다 큰 쪽은 정감수가 된다 했으니까 정감수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죠? 이쪽 항상 성립하니까. 그런데 2a보다 작은 쪽도 역시 정감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감수함수가 있으니까 안 되죠. 자, 여기서는 2a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정감수가 되니까 괜찮잖아.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2a가 쭉 넘어와서 이쪽으로 1보다 오른쪽에 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2a보다 큰 쪽은 정감수 되는 거는 맞고 2a보다 작은 쪽은 이 정감수지만 이쪽에 감소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2a가 1보다 커도 안 되고 2a가 마이너스 5와 1 사이에 와도 안 되고 2a가 마이너스 5와 같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은 정감수가 되고 역시 정감수가 되죠. 그죠? 오른쪽, 왼쪽 모두 정감수가 되는 구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내용.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